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오늘도 하원의 탄핵 공개 청문회가 속개가 됐는데 오늘 증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든 선랜드, 유로피안 유니언의 대사인데 소위 유크레인과 관련해서 3인방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Three Amigos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증언을 놓고 주요 언론들의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하고 있다. All eyes turns to Golden Sunland. 이런 표현도 있고 또 다른 표현은 그가 사자우리 속에 던져져 있다. Entering a lion's den. 이런 문장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가 지금까지 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유크레인에게 군사원조금 4억 달러가 가는데 이것이 지금 지출 중지된 것은 트럼프의 바이든 수사와 연결된 사항이었다 또는 아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관성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한 것인가? 그가 트럼프에게 특명을 받고 유크레인에게 직접 압력을 준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가 권세욕 때문에 알아서 긴 것이다. 즉 트럼프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레짐작으로 행한 행위일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하튼 그가 오늘 증언대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지금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기 보호를 우선할 것인가? 트럼프 보호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양자가 다 빠져나갈 만한 기발한 생각이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U 대사의 증언과 그 배경, 또 어제 있었던 4명의 증언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 선랜드 대사에 대한 의문이 3가지가 큰 게 있습니다. 첫째는 7월 10일 화이트하우스 내에서 미국 측 대표와 유크레인 관리들과의 회합에서 그가 젤렌스키 유크레인 대통령의 방미를 성사시키려면은 수사를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회의를 주관하던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일찍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증언한 윈드만 중령의 증언에 따르면은 선랜드 대사가 자신에게 그 수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 또 브루스마에 대한 수사, 또 2016년도 미국 선거의 개입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라고 말했다고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9월 11일입니다. 그의 상대역인 유크레인의 앤드류 야마크에게 미국의 군사 원조비 지출은 유크레인의 공개 수사와 조건부다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7월 26일 유크레인의 한 식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것입니다. 유크레인이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이것이 조건부가 아니었다. 퀵 프로코가 아니다. 즉 유크레인의 전반적인 부패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원조 국가로서 당연한 요구사항이 될 수 있고 권리다라는 원칙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빌 테일러 대사 등의 증언이 있은 후에 말을 바꿔서 조건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우선 그가 소위 political appointee, 전문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임명된 외교관으로서 자신의 권한이라든가 세력이라든가 또 트럼프와의 측근 과시를 하기 위한 일종의 허풍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바이든에게 공개 수사를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트럼프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또는 그가 알아서 지레짐작으로 한 행위인지 이것도 의문이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에 시선이 쏠려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오늘 바이든 수사 요구는 트럼프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면은 탄핵 사유가 좀 더 그럴듯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민심의 변화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언론들의 관심을 제일 끄는 장면은 이제 7월 26일
유크레인 식당에서의 설랜드 대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인데 대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가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때 그가 유크레인이 알아서 잘 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가 그때 표현한 그 대화 내용이 또 재밌습니다. He loves your ass 라고 한 것으로 옆에서 들은 사람이 전언을 했습니다. 아주 속된 표현인데 미국에서 고위직 또는 고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가 이렇게 저속한 것이 많다는 것이 미국의 하나의 이상한 풍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 시카고 시장인 라마 매뉴얼, 그의 욕쟁이 언어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화이트하우스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연방 하원 의원을 했고 시카고 시장직을 맡아오는 동안에 그의 속된 언어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그의 욕쟁이 습관을 저속한 언어를 colorful language라고 아주 점잖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직후에 대화 내용이 또 있는데 빌 테일러 대사의 스태프인 데이비드 홈스의 증언에 따르면은 트럼프의 전화 목소리가 하도 커서 EU 대사가 움찔했고 대사의 대화 내용에 대한 결론은 Trump doesn't give a s about Ukraine, only about big stuff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언이 되었습니다. 즉 바이든 수사에만 그가 관심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어제 4명의 증인이 증언을 했는데 2명은 민주당 쪽에서 내세운 증인이고 2명은 공화당 측이 내세운 증인들입니다. 이들의 증언 내용은 서로 상반되고 서로 평행선을 긋는 증언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의 태도가 월권이다, 직권남용이다, 부적절한 것이다, 조건부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임무수행 중인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 행위다, 조건부가 아니다, 부적절하지 않다 이런 상반된 주장으로 일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것을 보는 시각 또 해석하는 의견 이것은 크게 다른 것이 다시 입증이 됐습니다. 이 웬드만 중령이 어릴 때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미국으로 이민은 이민 1세입니다. 그래서 보수계 정치인들 또 보수계 언론들이 그의 이민자 신분을 이유로 그의 애국심 또는 그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냈고 또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적도 있습니다. 혹자는 그가 이민자 그리고 귀하 시민이라는 이유로 그를 스파이다라고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군대 고급 장교고 훈장을 받은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도 이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영상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아버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의사당에서 증언을 하게 된 것은 아버님이 40년 전에 소비에트 유니언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이 바른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전체의 better life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편지 말미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걱정 마세요. 나는 오늘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Do not worry. I'll be fine for telling the truth.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보좌관 제니퍼 윌리엄스가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유크레인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부적절하고 이상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각각 증언했습니다. 빈드먼 중령은 어제 청문회에서 나는 이 통화 내용이 우려됐다. 내가 들은 내용은 부적절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스 보좌관도 나는 이 전화통화가 이상하다고 봤다며 국내 정치 문제로 보이는 것에 대한 논의와 연관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나는 빈드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면서 그가 제복을 입고 들어갈 때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공개 청문회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제5차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가 오늘 졸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선두권 주자들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념과 성향, 정책이 각기 다른 후보들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토론회엔 지난 10월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4차 토론회 12명보다 적은 10명의 후보가 참여합니다. 상원이 어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에는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기본적 자유 억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강력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 법안은 사실을 왜곡하고 공리에 어긋나며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며 미국은 공공연히 홍콩 사안에 개입해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이 법안을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유해성 논란이 일어난 전자담배 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의 주 법무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줄의 제조업체 줄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줄랩스가 망고, 민트, 오이향 등을 내세운 광고로 젊은이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자담배와 연관됐다고 의심되는 폐질환자는 2,1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자 중 120명은 18세 미만이었고 사망자는 43명입니다. 은행 강도가 추격하던 경찰을 총으로 쏴 중상을 입힌 후 다른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어제 시카고 북부 데스플레인 경계 지역에 있는 한 은행을 털던 은행 강도가 경찰의 추격을 받고 도주하던 중 시카고 경찰을 총으로 쏴 머리에 중상을 입힌 후 역시 추격하던 데스플레인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추격전은 데스플레인 접경부터 올드 얼빙파까지 계속됐습니다. 버플로 그로브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피살자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은 비디오를 분석한 후 피살자의 전 남편 64세 아나톨리 얼마크를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그가 무장을 하고 있어 위험인물로 보고 있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플로리다 플레이트를 단 닛산 승용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일리노이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후 쿡카운티에서 동성 결혼을 한 커플이 15,000쌍에 달합니다. 일리노이주는 중서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주인데
이에 따라 쿡카운티 결혼자 중에는 타주에서 온 동성 결혼자가 많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한때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는 곳 있겠지만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밤중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46도, 밤 최저 40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아침부터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로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5도, 밤 최저 28도.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6도.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일부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8도입니다.